자, 같이 좀 봅시다. 같이 보면 미치네. 확인 좀 해봅시다. 그래서 오락가락해. 불러라. 잘했네. 이 정도면. 이유. 잘했네. 숙제에서 틀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거 해보니까 알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빼다른 거 같고요. 잘하는 거 이거는 이 조건 요거로 보관하는 거고 요게 여기도 요거 근데 괜찮은데 요거 괜찮아. 이렇게 써도 돼. 틀린 거 아니야. 이거는 동사 특성 아니야. 자동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썼구나. 잘 썼는데? 요거는 나쁘지 않아요. 잘 썼네. 이건 가정법인데 왜 이거는 왜 속상한 거를 썼는데 왜 이것도 텍스트하나 강조문 쓰라고 보내준 거고 이렇게 자 어이구 세상에 그냥 친구 붙이다 않고 네, 잘 봤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거 위주로 한번 볼까? 자, 일단 1번에서는 일단은 빼먹은 단어들 이런 거, naturally, 그 다음에 이런 거, 가정법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까 보니까 요 부분 틀리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어디 있냐? 저 별들 중이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큰 틀은 잘 썼는데 이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역시나 학교에서는 그냥 부분 점수로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아까 봤을 때 틀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번은요. 대체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원래 스폰테니어스를 빼버리려 했었어. 단어를. 니네가 과연 이 즉흥적으로를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사형으로 바꾸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강조구문을 써야 되는데 강조구문을 안 쓴 사람이 많아요. 힌트를 줬잖아, 여기에 대시라고. 얘 아니면 대실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실수하지 마시고. 보통 학교에서 근데 줄 때는요, 강조구문이면 강조구문을 활용해라라고 보통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조구문이었는데 요거를 빼먹으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치 활용을 이제 써놨죠. 그래서 이제 도치 구문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부정어 도치를 활용해야겠죠. 나던til. 그렇죠? 그래서 뒤를 보면은 어디 갔냐?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Can you qualify?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동사조 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qualify for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좀 틀리신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the way we spoke 이 부분, 그 다음에 the way we dressed 이런 부분들, 그리고 and neither 여기, 그 다음에 approve에 대한 특성. 우리가 이제 approve는 자동사로서 뭔가를 찬성, 승인 이런 거잖아요. approve of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요, 이제 영작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특강할 때 썼던 이제 교재인데요. 요거 특강을 해보신 분이 있으면지 모르겠는데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실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특강용으로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지문수가 원래 60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당연히 60지문을 다 뽑지는 않았고요. 이제 좀 난이도가 이제 낮은 베이직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인터미디에이트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이제 요약을 단기간에 강화하자해서 내가 요단강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못하면 요단강 보낸다 막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그 독해를 할 때요, 이거의 이제 목적 자체는 뭐냐면요, 글을 읽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사실 독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든 아니면 니네가 나중에 내신을 조져서 정시로 가든 간에,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영어라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 한 당연히 글을 읽는 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11월 18일인가요 아마? 니네 모의고사 보는 날이? 그 모의고사를 내가 되게 신경 써서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의고사 성적에서 좀 과감하게 하자면 한 5점 내지 10점 요 정도 깎은 게 여러분 내년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년 내신 점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하지만 고3 1학기가 학종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태까지 시험 다 조져도 돼. 근데 고3 1학기를 잘 봐. 그러면 인서울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냥 사실상 학종으로 내가 대학을 간다면은 고3 1학기가 그냥 수능이라 생각해도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시험 이제 그 단위수도 되게 높죠. 영어가 6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되게 많습니다. 뭐 동태고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왜냐면 동태고3이 없었거든. 니네가 첫타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동태고는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습득 80지문입니다. 이게 약간 국룰이에요, 국룰. 여기에서 약간씩 달라요. 약간 이제 뭐 어느 학교는 뭐 1, 4, 5, 7, 9, 11강 뭐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수특이랑 영독이랑 섞어서 내는 학교도 있고 막 별의별 짬뽕이 있고요. 운정고는 200지문이었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저동고는 140지문 나왔었습니다. 140조. 네. 오, 작년에요. 그쵸? 지금 동현이가 말한 게 포인트거든요. 수특이 1월 말에 나오는데요. 2월 말에 나오는데 수특 교재 2월 말이래. 1월 말에 나오죠. 1월 말에 이제 수특 교재가 나오고 나면은 사실상 그때부터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고3들은요. 우리가 보통 5월 초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1월 말부터 하면은 2월 말, 3월 말, 4월 말 그리고 5월 초가 되니까 약 3개월 하고 한 2주? 1, 2주? 3개월 정도 되겠죠, 대충. 자, 3달 정도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순차적으로 나갈 텐데 시험 범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야, 80지문이야, 80지문. 80지문의 내용을 니네가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건 나도 못해요. 그러면은 니네가 시험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이거 봤던 지문 같은데? 하고 기억이 날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었나? 라는 지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사실상 내가 처음 보는 지문과 같은 느낌이 들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건 어떤 느낌과 비슷한 거야? 모의고사랑 비슷하다는 거죠. 됐어요? 실제로 유형도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고3 1학기 영어는요, 모의고사 보는 느낌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론 차이점은 서술형이 있다는 건데 고3 영어 시험은요, 서술형으로 보통 변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양으로 변별을 하죠. 양으로. 그러니까 서술형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양으로 그냥 변별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성적을 잘 받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소양을 갖춰야 되냐면은 이 처음 보는 지문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떤 이제 그 글의 이제 도식화라고 할까요? 도식화, 구조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제가 기본기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동현이나 지웅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알반에서 그런 거를 뭐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알반에서 독해를 한 적은 없어서 여러분 반에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 그거를 기본기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책에 그 이제 초반 부분을 한번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다 고1이네, 거의. 예, 이제 왜냐면은 베이직 파트니까요. 처음에는 쉬운 걸로 해야지. 처음부터 고3 걸로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어? 쉬우. 겸손하게 하자.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 난이도를 이제 낮은 걸 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된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처음에는 조금 난이도 낮은 걸로 제가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교재 자체가 원래는 이게 챕터 지금 2까지만 제가 뽑았어요. 인터미디에이트 버전까지만. 그래서 챕터 3가 원래 어드밴스드 난이도가 있는데 어드밴스드 난이도는 수특과 수능 문제만 모아져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도식화도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했는데. 했어? 너랑 나랑 하지 않았냐? 이거를? 거기 올라가기 전에. 그때 막 준도 있고 막. 저 학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 동현이 했었나? 네, 얘도 했었어요. 아, 지용이는 한 적 없어요. 나 아니야. 지용이는 한 적 없어. 아, 그때 동현이 있었나? 네, 근데 왜 얘기 안 해주셔? 아까 전에. 지문 보니까 기억났어? 네. 그래요. 했었어. 제가 이제 특강 때 썼던 교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랑은 좀 달라요. 그때 수업할 때랑은.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내가 특강을 했을 때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냥 순수하게 요약하는 방법 자체를 알려주는 게 목표였어요. 이렇게 요약을 해라.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그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은 어떤 글을 읽던 간에 독해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당연한 거지만 주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주제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소재가 파악이 돼야 돼요. 소재. 그럼 소재는 뭐고 주제는 뭐냐? 소재라는 건 우리가 topic이라고 해서 즉 어떤 글을 쓰기 위한 글의 재료를 말해요. 재료. 이게 이제 소재죠. 자, 그럼 주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재료, 즉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게 이제 주제입니다.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느냐.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지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자면, 자, 내가 수능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듣기를 제외하고는 18번부터 45번까지 이제 문항이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법,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그리고 도표, 일치, 안내문 일치, 내용 일치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문제. 이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 있죠. 나머지 유형.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대입화, 그 다음에 이제 밑줄 내용 추론, 어휘 추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상 어색,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요약도 있고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즉,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사실 주제랑 크게 맞닿아 있진 않는 애들이에요. 특히 어법이나 이런 애들은요. 이게 글의 유형에 따라서 순서나 삽입도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글의 유형에 따라 맞닿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나머지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사실 점수 거저먹는 애들이 어떤가요? 얘네들이잖아. 얘네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법 같은 경우는 그게 매년마다 난이도가 좀 달라서 이거는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어법 자체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도 틀려도 돼. 어법은 그래봐야 2, 3점이네. 이거 틀려도 1등급 나와. 나머지 다 맞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제를 아는 게 중요하다를 말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문제 잘 풀려고 야. 쉽게 말하면 문제 잘 풀려고. 근데 그 문제들이 다 뭐야? 다 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게 각종 구조 독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도입부, 주제, 예시, 부연 설명, 주제 재진술, 인과관계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다 그게 여기에서 이제 뻗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 유형이 워낙 많은데요. 일단은 소재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글을 패턴을 나눌 때요. 여러 가지 글의 종류가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개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고등부 좀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고2, 고3 수준에서 이제 지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글의 패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문이 그냥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주제문이 처음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주제문이 존재하지 않는 지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눕니다. 물론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는요, 보통 지문 난이도가 낮거나 아니면 빈칸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얘도 써둘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경우로 말씀드릴게요. 글의 구성을. 첫 번째, 주제문이 처음에 나오는 경우는요, 학년이 높아졌을 때는 쉽게 풀 수 없는 지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문 난이도가 낮을 때는 처음에 주제가 나오잖아. 그럼 얘 읽으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냥 하나 읽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거는 뭐 A는 뭐 B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게 뭐야? 그냥 정답. 얘는 이거에 있어서 중요하다. 정답 끝.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중3, 고1, 1학기 수준. 굉장히 쉬운 난이도고요. 주제문이 처음에 나오는 경우가 왜 그런 거냐면 좀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우리 이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여러분 외부 지문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각종 쓰는 외부 지문의 이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이 출처, 이 모의고사의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논문이야, 논문.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발췌해서요, 그거를 우리나라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어휘로 변형을 해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이제 발췌를 하는 겁니다. 넣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야. 이게 어감이 다르다 보니까 쉬운 단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막 오류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원문은 논문인데요, 논문. 이게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실제로 논문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논문을 니네가 올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논문도 아니고 예를 들어 니네가 막 DC 인사이드 막 이런 데 그냥 글을 올려. 근데 글을 쓰는 목적 자체가 뭐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안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일기장에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 글을 누군가가 봐줬으면 좋겠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제목 어그로 끌고 막 이런 거 많죠. 그렇죠? 저는 논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논문은요, 어떠냐면 논문 사이트를 들어가면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미리 보기. 그럼 미리 보기가 어디 부분에 나오겠어? 당연히 앞부분이 좀 잘려서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논문 쓰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그로를 끌어야 돼. 얘네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그럴듯한 좀 자극적인 뭔가 진짜요? 이런 거야? 눌러보게끔 이 지적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운동은 중요하다라는 게 주제라고 쳐봐. 그러면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운동이 중요하다. 그럼 내가 첫 문장에 운동이 중요하다 인간의 삶에서 이런 내용을 썼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걸 누가 읽냐고. 뭐야 이거 뻔한 걸 쓰고 있어.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그로 끄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과연 진정으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거란 무엇인가? 막 이딴 식으로. 궁금하지? 뭔지 졸라 궁금하지?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정말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뭘까? 졸라 궁금해. 눌러봤어. 그건 바로 운동이지. 맨 마지막에 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거야. 됐어? 자, 그거를 이제 발췌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는요, 대부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뭔가 비유적이고 뭔가 굉장히 거시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많을 수밖에 없어. 되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구동현은 못생겼다. 이런 거를 갖고 막 주제를 만든다고 쳐봐. 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끄덕끄덕을 잘하고 있는데 자, 봐봐. 그러면 동현이는 못생겼다.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러면 뭐야? 아무도 안 읽어. 당연한 거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안 읽는 거야. 자, 근데 어그로를 끄는 거야. 추상, 비유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름다움이 죄라면 구동현은 문제다. 그러니까 약간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가. 뭐야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말을 꼬아서 내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요. 어그로 끌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나오는 경우는요, 대부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어떻게 써? 이제 짜증나서 안 읽겠지. 계속 추상적이고 비유적으로만 말해. 그럼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설명이 들어가야 돼.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글 쓰는 사람의 패턴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추상적 표현이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준이는 거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거북이가 상징하는 게 뭔데? 뭔가 비유한 거잖아 이게. 그럼 얘가 상징하는 게 뭔데?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뭐였냐? 알고 보니까 내가 전에 하준이 등을 한 대 때려봤는데 딱딱하더라고. 그래서 마치 거북이가 됐어. 막 이런 내용이야. 이럴 수 있잖아.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뭔가 느린 건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등 운동을 잘해갖고 등 근육이 딱딱해서 등딱지 거북이 등딱지 같다 막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연 설명을 읽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 내용을 통해서 얘가 상징하고 이 추상적으로 나오고 비유적 거시적으로 나온 게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절한 글 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정리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주는데 이게 바로 주제 재진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는 비유나 추상적으로 보통 앞에 미리 나왔었다면 그러면 보통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빈칸으로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인데 이거는 방금 전에 말한 거랑 좀 맞닿아 있습니다.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는 방금 전에 말했던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 주제가 재진술되는 경우가 좀 이제 보편적이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파생되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시만 말하는 거야. 예시나 비유적인 표현만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설명 자체가 구체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구체적인 걸 이제 정리해서 말하려고 해. 거기를 이제 빈칸을 뚫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낸다던가. 그러니까 주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는 결론을 짓는 거니까 뭔가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땅 하고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이러면서 이제 끝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변형으로 낼 때 빈칸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 이제 시험 유형에서는 보통 그렇고요. 이제 패턴 자체는 앞에 만약에 주제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라면은 여기는 구체적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앞부분에 만약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면 그럼 마지막 주제는 거꾸로 갑니다. 오히려 여기가 비유적인 또는 뭐 추상적인 이런 주제문으로 나오는 패턴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만 말하는 지문은 없어요. 비유적으로만 말하는 지문도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을 때의 기준입니다. 비유적으로만 말하는 지문은 절대 없고 구체적으로만 말하는 지문은 있을 수는 있어요. 난이도가 낮을 때는. 난이도가 높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여기에서 만약에 되게 애매하게 말했다면 어딘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겠구나. 거꾸로 여기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어딘가에서는 비유적으로 말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여러분이 그걸 적용하면은 되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3 때 써먹기 되게 좋아요. 고3 때. 왜? 고3 때는요, 니네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뭔가 학원에서 뭐 진도 나가고 이게 아니라 아예 수업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니네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때 이런 거를 너네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나는 되게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비유, 추상적인 내용이 공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를 생각을 해주고 이만큼 구체적, 이만큼 비유적, 오케이, 요거 빈칸 내겠다. 얘 갖다 뭔가 내겠다. 아니면 얘를 입줄 내용 추론으로 내겠다. 뭐 얼마든지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제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주제문이 없는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요. 이거는 뭐 글의 내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은 좀 쉬운 버전으로 말하면 그런 거야. 뭐 어떤 일화 같은 거 얘기하고. 어떤 일화 같은 건 사실
구체적 주제문이 있거나 이러진 않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을게요. 난이도가 낮으니까. 자, 예를 들어 일반적인 논설문 또는 일반적인 설명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주제인 것 같고 얘도 주제인 것 같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요. 명확한 주제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문장 하나가 전부 다 사실 다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굳이 따지면. 근데 여기에서 얘는 예를 들어서 A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첫 문장에서. 그러면은 다음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 A가 안 중요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야. B라는 애랑 비교해도 역시나 A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그냥 말만 바꿔서 계속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말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건 뭐냐? A가 중요하다라는 이 공통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바로 주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문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 키워드가 반드시 있다고. 공통의 키워드. 그 공통의 키워드를 쏙쏙쏙쏙 뽑아내서 나오는 것들 얘네 갖다가 살을 붙이면 그게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요즘에 수능의 트렌드는 어떠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게 역시나 빈칸이었죠. 요즘에는 빈칸으로 변별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빈칸이 예전에 비해서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문제수도 줄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4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요새 이제 조금 어렵게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일단 1순위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제일 어려운 유형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가 대입화학 쪽이에요. 대입화학 쪽. 20번대 초반. 주제, 제목, 특히 제목. 이쪽이 조금 어렵게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명확한 주제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순하게 직독직해만 할 줄 안다면 못 푸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지? 뭐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없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제 큰 틀을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게 이 큰 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짤막짤막한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거겠죠. 짤막짤막한 팁은 아마 여러분이 이제 예비고사 수업 들을 때 원장님께서 다 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뭐 짤막하게 뭐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therefore, however는 연속해서 나올 수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글의 논리구조상 법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순서 문제를 푸는데 삽입 문제 막 이런 걸 푸는데 여기 앞에 뭐 예를 들어 however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삽입문 자체가 however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2번 나오잖아. 그럼 일단 1, 2번 벌르고 시작하는 거야. 이런 게 있다고. 이런 팁 같은 게 있다고요. 이건 논리구조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팁 같은 거를 큰 틀을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좀 많이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큰 틀 먼저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글의 패턴 3가지를 이제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요. 첫 문장이에요. 일단 어떤 독해를 하든 간에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첫 문장이 일단 비유적으로 나오든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오든 뭐가 됐든 간에 첫 문장에 웬만하면 글의 소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첫 문장을 읽었는데 뭐 소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두 번째 문장까지 읽으면 웬만하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내지는 두 번째 문장까지 여러분이 최소 정확하게 직독직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령 추상적인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말이 되게 애매하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마음의 이것은 나의 마음의 파도이다. 막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마음의 파도가 상징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 첫 문장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현이는 재작년에 했거든요, 이거를요. 그게 뭐야? 정확히 말하면 작년 초죠, 작년 초. 작년 초에 했었는데, 동현이가 했다고 했으니까 넌 다 맞출 수 있겠네? 자, 넘어갈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2010년 고1 3월 모의고사야. 야, 중3 수준이죠? 완전 껌이죠. 이거는 껌인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교재를 지금
딴 반 애들도 했었거든요. 막 지금 거의 막 5, 1등급 나오는 애한테도 이걸 했었는데 이거를 내가 테스트를 냈어요. 요약문을 냈거든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 내가 요약형 서술용으로 이 쉬운 지문을 냈거든요. 아무도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와 시험 난이도는 별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일단은 글 읽는 법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은 inner study라고 나왔거든요. 저기부터 시작이에요. 이 동현이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예전에 설명해 준 건데. 자, 우리 글의 종류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 실험, 조사, 통계가 있어요. 부동현 전혀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냥 사실상 처음. 네. 자,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요, 구조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40번이 요약문이잖아요. 40번 문제의 소재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약하기가 쉽거든. 이 글 자체가요. 그래서 이 글의 특성, 이런 패턴의 글 특성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런 류의 글이 나오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뭘 신경 쓰냐면요. 일단 실험 내용을 여러분이 파악하세요. 실험 내용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 두 가지를 해봤을 때 얘가 어떻더라, 얘가 더 어떻더라 이럴 수밖에 없다고 실험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조건 확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야, 실험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결과. 그렇지.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 이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요 3단계로 우리가 글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글에 따라 다른데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를 말해주는 지문도 있고 말을 안 해주는 지문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얘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냥 결과만 나오고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자, 왜 그러냐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요것 자체가 요약이에요. 이것 자체가 요약문이 됩니다. 얘 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요약문을 쓸 때 어떤 어휘를 쓸까, 어떤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할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 자, 쉬운 질문이니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돼요. 중3 수준이니까. 잘 봐. 일단 실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한 연구에서 158명의 이제 필라델피아의 이제 영화 관람객들이 받았어요. 중간이나 큰 사이즈의 그 어떤 용기인데 어떤 용기냐면 프리 팝콘이랍니다. 그러니까 무료 팝콘에 중간이나 큰 사이즈를 받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프레시하거나 프레시하지 않은 팝콘이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조건이 나왔는데요. 이 실험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팝콘을 무료로 받았는데 조건이 두 개가 나오거든. 첫 번째 뭐였어? 그거나 적고. 그러니까 용기의 사이즈죠, 사이즈. 그럼 용기 사이즈. 두 번째 뭐예요? 팝콘의 신선도. 신선도죠. 됐어요? 두 가지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용기 사이즈가 뭐 작은 걸 받은 사람들은 어쩌고, 큰 걸 받은 사람은 어쩌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신선한 걸 받은 사람은 어쩌고, 신선하지 않은 걸 받은 사람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자고.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팝콘을 이제 먹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영화 관람객들이 또한 요청을 받았답니다. 뭘 요청받았냐? 팝콘이 맛있냐 아니냐까지도 이제 요청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처먹었냐도 알고 싶은 거고요. 얼마나 맛있었냐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더니 이제 또 results하고 대놓고 나왔네? 실험 결과 말하겠네요? 그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배터리아를 보여줬는데 프레시 팝콘을 받은 사람이래요. 자, 그럼 프레시 팝콘이니까 신선도가 높은 팝콘이죠? 신선도가 높은 팝콘을 받은 영화 관람객들은요 45.3%만큼 더 많은 팝콘을 먹었답니다. 즉 더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먹는 양이 이제 더 많았다.
갑니다. 자, 어떨 때요? When it was given to them in large containers. large container이야, large. 그러니까 용기 사이즈가 컸던 거야. 그래서 용기 사이즈가 크고 신선도가 높으니까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자,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조건이 두 개가 달려 있잖아. 신선해서 먹는 양이 많은 건가? 아닌가? 이게 사이즈가 커서 많이 먹은 건가? 이거 모르잖아, 이건. 그래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냐면요, 팝콘이 맛이 없었대요. 맛이 없었다는 거는 신선도가 낮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조차도 사람들은 여전히 33.6%만큼 더 많이 먹었대요. 신선도가 낮은데도 더 많이 먹었대요. 더 많이 먹었대. 언제요? Eating from a large container. large container. 그러니까 큰 용기 사이즈였어요. 그러면은 끝났네요. 뭡니까? 여기서 얘들아, 이 조건에서 신선도는 중요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얘는 상관이 없죠. 네. 뭐에? 먹는 양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건 용기 사이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요약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요약문을 만들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냐면요. 이 연구 실험 조사 통계류의 글이 만약 나왔을 때 이게 모의고사에선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내신에선 잘 나오는 버전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런 류의 글을 요약할 때 보통 우리가 요약문을 쓸 때 구문을 섞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랑 제일 잘 어울리는 구문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구문이라고 써볼게요. 잘 어울리는 구문. 잘 어울리는 구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법이 주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강조구문. 이거 두 개 공통점이 뭐야? 우리 다 배운 거네 최근에. 그렇죠? 이게 잘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봐봐. 실험을 했을 때 대부분 비례나 반비례 관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험 결과가. 얘는 비례 관계죠.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클수록 먹는 양이 많아진다. 비례 관계죠. 그렇죠? 이런 비례나 반비례 관계를 표현하는 게 얘 아니에요?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렇죠? 반비례도 표현할 수 있죠. 얘가 높아질수록 얘는 낮아진다. 반비례도 표현할 수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근데 모든 실험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는 사이즈가 크냐 작냐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3단계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3단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단계가 많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비례 반비례로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강조 부분을 이용하는 거야. 이럴 때 많이 먹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내신에서 잘 어울려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에 써있는 요약문은 어떤 거냐면요. 원문입니다. 원문 요약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실제 모의고사 40번에 있는 요약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한다는 걸 니네가 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는 용기 사이즈, 신선도, 먹는 양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하면 뭐다? 신선도는 무관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어? 용기 사이즈가 커질수록 먹는 양이 많아진다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약문 첫 번째. 얘랑 상관없이 얘가 커질수록 얘도 많아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버전.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례관계로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먹을 때 무언가를 먹을 때 어떤 이 프레시함보다는 그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먹는 양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뭐 얘가 많을수록 얘가 많아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냥 용기 사이즈가 어떠냐가 먹는 양을 결정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이거 이외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우리 모의고사 원문에 나온 버전은 후자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나왔습니까? 음식의 신선도에 상관없이. 얘는 상관없다 했으니까. 음식의 용기 사이즈가 크냐 작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음식의 용기 사이즈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키워드 3개가 다음에서 볼까요? 신선도, 용기 사이즈, 먹는 양. 3가지 다 나왔죠. 됐어? 요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됐죠? 이 키워드 3개만 잡으면요. 어떻게 살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어로 나왔잖아요. 이걸 거꾸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양은 음식의 용기 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반대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럼 depend on 표현으로 바뀌겠네? 여기서는 influence로 나왔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약문,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렇잖아. 그것까지 우리가 맞출 수 없어요. 그것까지 맞추면 내가 돗자리 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니네가 내신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뽑을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내용만 니네가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요약문이 나오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키워드 뽑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연구 실험 조사 통계교에서는 뭐다? 이 조건의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조건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까지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형화돼 있어요. 이 글, 이런 패턴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대충 느낌 와요? 어떤 건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볼게요. 2번 봐봐, 2번. 자, 여러분 이제 뭐 빈칸이나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채워도 되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 위주로만 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 자, 지문만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부분 안 보고 지문 부분만 딱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좀 내용을 볼게요. 처음에 from time to time 하고 나와 있는데 그냥 해석만 쭉 해볼게 내가. 자, from time to time. 때때로 the tribe gathered in a circle. 그 부족이 둥글게 모여 앉았대요. 이게 첫 문장이야. 자, 그러면은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자, 이 정도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문장이 짧으니까. 또 보면은 they just talked and talked and talked apparently with no purpose. 자, 그들은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계속 얘기만 했대요. They made no decisions. 그들은 결정도 안 했대요. There was no leader. 리더도 없대요. And everybody could participate.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봐봐. 지금 보면은 문장이 되게 짤막짤막하게 여러 번 나왔는데요. 지금 쌤이 읽은 게 여기까지거든요. participate까지. 그럼 보면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일단 부족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부족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족의 어떤 습성, 특성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부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좀 짤막하게 얘기해보자. 짤막하게. 이 부족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유롭게 대화. 오케이. 지금 좋은 키워드를 하나 지웅이가 말해줬네요. 이 부족의 특성에서 일단 자유라는 말이 나와줘요. 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기까지 읽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지문만 봐. 지문만. 딴 거 보지 말고. 지문만. 부족이 모여서 그냥 계속 목적도 없이 얘기만 해.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야. 리더도 없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이 부족은 강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니죠. 그렇죠? 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에 참여한다는 걸까요? 대화에 참여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지웅이가 말했던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유롭게라고 했는데 자유롭게 참여한다라는 거겠죠. 어디에? 대화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한다는 건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본문에 안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을 이제 풀어서 패러프레이징을 해보자는 거죠.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한다는 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조금 넓게 보는 건데
편견이 없다라고 봐도 될까 얘들아? 좀 되게 크게 본 거거든? 아니 그냥 제 생각이야. 이거 정답 아니에요. 정답 아니야.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남녀노소에 대한 어떤 성별에 대한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부족에는 편견이라는 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뭔가 편향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편견이 없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좀 우리가 평등하다, 평등한 관계이다, 수평적인 구조이다,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만큼을 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썼죠. 네. 지웅이가 하나 썼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못해도 괜찮아. 지금 단계에서. 어차피 단서들이 나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좀 더 읽어보면은 there may have been wise men or wise women that were listened to a bit more, the older ones, but everybody could talk. 그러니까 보다 나이가 많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좀 더 귀를 기울여졌을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 좀 더 현명한 사람이 있겠지 당연히. 그 중에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그래도 조금은 더 우대해 줄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거 갖다가 막 꼰대짓하고 이러진 않았다는 거야. 누구나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 누구나 존중을 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상호 존중을 해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얘들아. 됐어요? 이렇게 또 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만큼 나왔어 벌써 키워드들이. 자, 그러면은 또 이어서 보면은 긴 내용을 보자. The meeting went on until finally seemed to stop for no reason at all, and the group broke up. 이렇게 나오는데, 회의가 계속되다가 그다지 특별한 이유 없이 끝났고요. 사람들이 broke up 했답니다. 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목적이 없다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다라는 거는요. 뭔가를 결정짓기 위해서, 뭔가를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만난 거야. 말 그대로 그냥 just야, just. 그냥 뭐가 목적이 없어. 말 그대로 그냥 만나서 그냥 시시껄렁한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거겠죠 뭐. 아까 리더가 없다라는 말도 있었죠. 리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리더가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아무래도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구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 평등, 수평등. 왜냐면 리더가 까란 대로 까야죠. 그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네. 농담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 그럼 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이건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말들인데 약간 우리가 관점을 바꿔볼까? 시스테마이징이 되어 있는 집단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체계가 없다. 그렇죠? 좀 나쁘게 보자면 그럴까봐 이 글쓴이가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내용 볼까요? 다음 내용 보면 Yet after that, everybody seemed to know what to do because they understood each other so well.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를 매우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없으니까 뭔가 좀 잘 안 돌아가지 않을까? 이 부족 자체가 좀 잘 존속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왜냐면 서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뭘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들끼리 다음 내용이 나오지만 지들끼리 모여갖고 소규모로 모여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 결정하고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거든요. 마지막은요. 결과.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편견도 없고 이런 집단이야. 이런 집단인데 이런 집단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시스템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체계가 없어. 어떤 위계가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없으면 원래 조직은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내용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어떻다는 거야? 오히려 서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서로를 더 잘 알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 거야.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고. 자발적으로. 어떤 자발적인 어떤 이제 결정 또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한 거죠. 생각. 그렇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아니야. 오히려 지들 서로 더 잘 아니까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여기에서 전원과 롤을 한다면 내가 롤로 예시 들어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원과 롤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지웅이랑 저기 하준이밖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그거는요. 아니 갑자기 라스가 떠올랐어요. 자, 아무튼 네, 넘어갈게요. 네.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여러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사실 여기에 쓴 요 말들 있죠. 요 말들은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요양문을 출제하는 선생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적어도 니네가 여기에 있는 이 단어는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단어는 다 알아야지. 그렇지? 뭘로 출제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아니 단어는 알아야지. 그렇지? 뭔가 freely 하고요. 뭔가 forced 되는 게 아니고요. 편견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biased 된 거가 아니고 아니면은 저기 뭐냐 갑자기 왜 단어가 안 들어오냐 prejudice이 안 들어왔어. 미안해. 미리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편견. 그리고 뭔가 평등하고요. equity. 그 다음에 뭐 수평적이고 비슷하죠. 그리고 상호 존중은 뭐 당연히 알다시피 뭐 respect 하는 거죠. 상호는 inter 들어가면 되는 거고 inter.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집단에서 이렇게 한 결과 자발적인 판단 또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발적인 voluntary 이런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됐어요?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요양문에서 아까 이제 우리 지훈이가 말했던 자유로운을 택했어요. 실제 원문에서는요.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있죠.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사형으로 썼네요. voluntarily. 참고로 말하면 얘들아 그 volunteer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보통 자원봉사하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봉사 쪽 개념보다는 자원 개념에 더 가까워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마술쇼 하는데 자 여기 뭐 미녀 게스트 장하준 씨 나와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막 불렀어. 미녀 게스트 하면서 그러면 미녀 게스트 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할게요 막 이러면서 손 들잖아. 그럼 그건 자원하는 거지 사실 봉사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것도 우리가 volunteer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아마 빈칸이 voluntarily,랑 그 다음에 요 free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원문에서 빈칸이 요 두 군데 뚫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다. 되셨죠? 벌써 시간이 됐네. 좀만 쉬었다 하자.